시장마다 이 신호 곧 험한 일 터집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신호라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할까요?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침체에 대한 신호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요. 세계 3대 시장의 침체의 어떤 신호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거 자칫 잘못 우리가 다루었다가는요. 낭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신호대로 시장이 가지 않으리라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호는요. 여러분 지표거든요. 지표는요. 거짓말을 안 합니다. 하나의 지표, 한 시점의 지표는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추세적인 지표는요. 절대 거짓말을 안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신호, 침체라는 신호 진짜 우리 조심하셔야 된다는 것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볼까요? 일단 중국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중국이 그래도 우리에게는 최대 시장이니까요. 당장 말입니다. 11월 중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마이너스 0.5%입니다. 와우. 소비자 물가 지수가 마이너스 0.5%라. 그러면 중국 내의 소비가 쉽게 말하면 폭삭 망한 거예요. 소비가 많으면 물가는 올라가거든요. 소비가 줄어들면 물가는 떨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중국도 소비가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소비자 물가가 떨어졌다? 소비가 제대로 안 된다는 뜻?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중국의 침체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그만큼 소비자 물가가 벌써 말입니다. 벌써 3개월 연속 떨어졌습니다. 지난 8월에 0.1%였거든요. 그런데 9월엔 0%로 떨어지더니요. 10월에는 마이너스 0.2% 그리고 11월에는 마이너스 0.5%까지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0.5% 수치는 2020년 코로나19의 위기가 한창일 때 11월 달에 마이너스 0.5%가 최대거든요. 지금 0.5%입니다. 그러면 중국의 내수 침체가 심각하다는 거죠. 돈을 어마무시하게 천문학적으로 뿌렸는데도 이게 제대로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요. 우리에게는 세계 최대의 시장인데 이 시장의 내수가 다시 말해서 폭락했다. 폭망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문제는 여러분 중국만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최대 시장인 중국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미국도 보면요. 지금 소매 판매 지수가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6개월 동안 쭉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10월에 마이너스 0.1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6개월 동안 소매 판매가 잘 이루어지던 것이 연말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시작해서 사이버 먼데이까지 쇼핑 축제가 가득 찼는데 이게 말입니다. 소매 판매가 마이너스 0.1로 돌아섰다는 것은 어쩌면요. 미국 경제 나홀로 성장, 나홀로 호황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도 침체 신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 경제도 상황이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마이너스 1.0%였죠. 12월에도 마이너스 1.1%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말입니다. 지금 상황은 점점 좋지 않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10월에 마이너스 0.1이라는 건 그만큼 미국 경제조차도 우리 입장에서는 세계 2대 시장조차도 지금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계 3대 시장이라고 하는 유럽 시장,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3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0.1을 기록했습니다. 1분기 성장률 마이너스 0.1에서 2분기에 0.3%로 성장해서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다. 0점대지만 플러스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결국 3분기에 마이너스 0.1로 또 떨어졌습니다. 유럽이 안 좋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지표들로 보면 최대 시장, 우리 입장에서 최대 시장이 중국인데 중국의 상황이 안 좋고요. 2대 시장인 미국의 상황이 안 좋고요. 3대 시장인 유럽의 상황이 안 좋으면 우리 괜찮을까요? 아마 수출이 박살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나마 말입니다. 수출이 플러스로 돌아서서 어떻게 하든 이 시장을 극복해 가려고 난립니다. 그런데 1대 시장이라고 이야기하는 중국이 지금 11월 달에 20.4%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여기가 무너진다는 이야기고 미국 시장이 19.6%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무너진다는 이야기잖아요. 3위가 아세안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요. 유럽연합이 3위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11월에는 9.8%입니다. 아세안은 전체적으로 하면 17.6%고요. 이런 상황에서 보면 아세안은요. 미국 시장이 안 좋아지면 여기는 같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럽 시장도 같이 떨어지게 되어 있고요. 유럽 시장이 9.8%를 차지했는데 11월에 통관 기준으로 상황은 세계 1대, 2대, 3대 시장이 동시에 안 좋아진다는 것은요. 우리 수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가 있고요. 그것은요. 우리에게 험한 일로 닥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말입니다. 우리 경제가 버틸 수 있는 힘은 여전히 수출에 있었습니다. 그만큼 수출이 떨어졌지만 버텨나갔거든요. 지금 10월, 11월에 5.1%, 11월에 7.8% 늘어났습니다. 물론 이건 기저효과예요. 작년에 워낙 많이 떨어졌잖아요. 작년 10월에 마이너스 5.8%, 11월에 마이너스 14.1% 많이 떨어졌으니까 기저효과로 올라간 거니까 이게 뭐 수출이 많이 늘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기저효과라도 지금 플러스로 돌아섰다는 거 뭔가 회복의 조짐이 있다는 뜻인데 그 회복의 조짐마저도 말입니다. 지금 세계 3대 시장이 고꾸라지면서 우리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써질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란 뜻입니다. 왜냐하면 소비가 우리는 좋아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소비가 안 좋습니다. 지난 7월에 소비가 마이너스 3.2%, 2020년 7월 마이너스 4.6% 이후 최대를 기록했고요. 8월, 9월, 10월 다 안 좋습니다. 9월이 그나마 추석 명절이 있었으니까 0.1%로 플러스를 기록을 했지만 10월에는 마이너스 0.8%로 더 나빠졌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이자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현실화되고 이것이 말입니다.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그것은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도 미치고요. 미국 시장도 미치고 중국 시장도 미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 지금 수출도 나쁘고 소비도 나쁘고 수출과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최대로 많이 갈 때는요. 우리 경제 성장에서요. 거의 많이 갈 때는 90%, 95% 올라갑니다. 그런데 소비가 한 50% 최대, 수출이 최대 한 45% 차지하거든요. 그 다음에 투자가 차지하는데 투자도 최대는 15%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수출과 소비와 수출이 쌍두마차로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가는데 이거 두 개 다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시장에 굉장히 큰 위기가 그렇게 멀리 가 있지 않고 우리 근처에 다가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입니다. 이대로 두면 대한민국은 진짜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지금도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것부터 먼저 개선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비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성장률 자체가 지난 5년 동안 보세요. 2019년에서부터 2023년까지 5년입니다. 5년. 5년 동안 성장률을 보면 연평균 성장률이 1.96%예요. 2%도 성장을 못해요. 2%도. 게다가 2023년에 올해는 1.4% 성장한다고 이야기할 정도니 이게 시장의 어떤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곧 험한 일 터진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개혁을 해야 돼. 개혁. 경제 개혁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완전히 타파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말입니다. 주 52시간제 개편이 안 됐습니다. 1년 6개월이 지나갔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주 68시간 일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말입니다. 주 52시간이 됐어요. 주 16시간이 날아갔어요. 이것은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급진적인 개혁이에요. 이러니까 나라가 망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주 68시간 하던 것을 갑자기 주 52시간. 이거는 경제 정책이 아니라 이거는 미친 정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 52시간제가 이게 정착이 지금 됐느냐? 아니거든요. 지금 경제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이게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도대체 우리 국민은 어느 정도 일을 해야 되는지 그 데이터를 내놔야 돼요. 정부가. 그런 데이터는 안 나오고요. 기껏 한다는 것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니 1년 6개월 동안 설문조사만 하고 있어요. 설문조사만. 아니 설문조사 백날 해보세요. 여러분. 일 덜하고 많이 받는 게 최고예요. 누구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루에 일을 말입니다. 한 4시간만 하고 임금은 하루 8시간 하는 임금을 받으면 땡큐 베리 마치죠.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할 것이 아니라 학술적이고 과학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서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가 이 정도고 출산율도 최악이고 고령화도 심각한데 우리는 얼마를 일하면 우리 경제가 세계 경제에서 계속 버틸 수 있느냐. 저는 이런 것을 조사해서 발표를 하고요. 국민을 설득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체제가 유지가 되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68시간이 52시간으로 줄어서 기업이고 또 중소기업이고 자영업자고 모두가 난리잖아요. 그런데 이 개편이 안 되고 있다는 것. 저는 험한 일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저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저임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최저임금을 보면 전 세계 1등입니다. 대한민국이. 최저임금이 제일 많아요. 이게 진짜입니다. 가짜가 아닙니다. 2022년을 보시면 9,160원이잖아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41.6%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느냐 하면 2022년 작년 기준입니다. 중임금 대비 최저임금 대한민국 62.2%입니다. 프랑스가 61.9% 우리가 높습니다. 일본이 46.2% 우리가 월등하게 높습니다. 미국의 28% 62.2%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나고요. G7 평균도 49.8시간밖에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저는 경쟁력 못 가져간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개혁하지 않고는요. 여러분 우리 경제가 좋아진다고 기대하는 자체가 저는 무리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주 52시간제, 최저임금 워낙 고난도로 올라가 있어요. 고난도로. 워낙 비싸게 올라가 있습니다. 이거를 제대로 개선해야지 우리 경제가 좋아지는 거지요. 이거 개선하지 않고 그냥 개선해지기를 잘 되기를 계속 기대만 한다면 여러분 저는 상황이 점점 악화될 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저는 알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대통령 비서실장도 경제통, 국무총리도 경제통, 경제수석도 있고요. 경제부총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계속
만약에 간다면 저는 최악의 상황을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제발 경제 전체를 보고 바보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것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경제는 분명히 침체의 신호가 와 있어요. 우리는 재빨리 개혁을 해서 그 침체 신호에 대응해 가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세계 경제가 침체하면 우리 수출이 그만큼 덜 됩니다. 그러면 내수에서 그걸 잡아줘야 돼요. 지금 내수가 엄청나게 나쁘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수출은 마이너스 신호가 나오는 거고 부정적인 신호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소비까지 지금 얼어붙고 있는데 이것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저는 더 심각한 상황이 초래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도 해봅니다. 참 안타깝지만 현실이 된다는 것 저는 반드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대로 말입니다. 시장을 가볍게 보다가는요 더 큰 충격을 받을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표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지금은 작은 단서일지 모르지만 정부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요 진짜 험한 꼴 보게 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